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출산하지 말라는 국가가 소멸하라고 만드는 국민연금 개혁이 아니라 계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사 두 개부터 제목 보시죠. 매일경제기사입니다. 자식의 폭탄 떠넘긴 어른들 2015년생은 월급의 35% 연금을 낼 판이고 국회 연금개혁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이라는 선택을 했다. 그리고 한겨레 기사 20대 절반 이상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기 원한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20대 절반 이상이 뭐 더 내고 더 받는다. 이거는 대표성이 없어요. 이거는 일단 시민대표단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설문 결과를 보면 1차 설문을 했을 때는 소득보장안 1안보다는 재정안정안 2안을 더 많이 선택을 했는데 3차 설문이 4월 21일 날 있었는데 소득보장안 1안이 가장 많았어요. 56.0. 2안이 42.6. 잘 모르겠다 1.3으로 나왔는데 지금 492명을 대표로 해가지고 설문을 한 거예요. 이 표본수도 너무 적어요. 대표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거를 구성함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뭐였냐고 하면 지금 현재 인구 구성 그대로 인구비로 구성을 한 거예요. 지금 인구 그대로 구성을 하게 되면 지금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부담해야 될 세대의 의견이 가소 반영되죠. 상대적으로 부담을 적게 하고 있는 그리고 조만간 받게 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대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애시당초 이 시민대표단을 구성함에 있어가지고 소득보장안이 245명, 재정안정안이 172명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했냐고 하면 처음부터 여론조사 결과로 봤을 때 소득보장안을 선택하는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 시민대표단을 구성함에 있어가지고 하다못해 반반이라도 해야 되는데 반반도 안 하고 애시당초 소득보장안을 찬성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0대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기를 원한다? 이런 기사는요 대표성이 없고 덤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그 안을 보면 이거는 1안, 2안 모두 대안이 안 돼요. 자, 지금 현재 보험료율은 9%, 소득 대체율은 40%예요. 소득보장안 1안으로 가게 되면 보험료율이 4% 증가합니다. 그럼 13으로 가요.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10% 증가해서 50%가 됩니다. 소득을 더 많이 보장해 준다는 거죠. 만약에 2안을 선택하게 되면 보험료율은 3% 증가하고 소득 대체율은 40%예요. 그런데 이거를 1안을 하든 2안을 하든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기금 고갈 시기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행으로는 2055년이에요. 늘어나봐야 1안으로 했을 때는 2061년이고요. 2안으로 해봐야 2062년이에요. 얼마 안 늘어난다니까요. 연금개혁에 성공한 뭐 스웨덴이라든가 일본 이런 데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연금 고갈 시기가 100년이에요. 100년. 그러니까 노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연금 고갈 시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노리스크까지 노까지도 개인이 각자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되죠. 재테크에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이 당연히 생기죠. 노리스크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1안이나 2안이라 이리 가버리면 지금 2093년 그러면 이때 누적 적자가 얼마냐고 하면요. 2경이에요. 2경. 숫자가 감이 안 오죠. 자, 2경인데 현재로 해도 2경인데 1안으로 선택하게 되면 오히려 2093년이 되면 2경에다가 플러스 702조예요. 증가합니다. 2안으로 선택한다고 한들 1970조 감소에 불과해요. 그리고 기금 소진 후 최대 필요 보험료율 현재로 가면 34예요. 1안으로 가면 43입니다. 2안으로 가면 35예요. 그리고 내년 신생아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1안으로 했을 때 29.6, 2안으로 했을 때 24.5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1안, 2안 모두 대안이 아니라니까. 특히 1안의 경우에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더 크게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개혁이 아니고 계약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낸 만큼 받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 설계가 되었다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면 이 국민연금 자체가 만들어졌을 때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상황이 달라졌으면 아예 판을 엎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는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고 부담은 미래 세대한테 전가한다? 이러면서 아이를 낳아라? 미친 소리죠. 미친 소리. 이거는 국가 소멸해라. 탈주해라. 탕핑해라. 이거는 뭐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짤을 하나 보다 보니까 KBS 박종훈 기자 영상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이분 영상 거를 제가 또 보긴 봤는데 이분 주장에 의하면 이거더라고요. 채소를 잡았답니다. 이분 말로는. 만약에 일환으로 했을 때 국민연금 43% 소득에 여기에 세금 30%, 건강보험료 지금은 7%지만 나중에 증가하면 15%는 될 거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나중에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세개를 하면 현재 10세 이하의 미래 세대는 자신의 소득의 최소 88% 세금과 사회보장 비용으로 내야 한다. 박종훈 기자는 이거를 최소로 잡았대요. 뭐 현실화는 안 될 거라고 보긴 합니다만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에 매일경제 아까 봤던 거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생인 2015년생은 46살이 됐을 때 월급의 35.6%, 그러면 3분의 1이 넘어요. 이거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국민연금만 끝이에요? 국민연금만 35.6이야. 그리고 이 2015년생들의 생애평균 보험료율은 22.2입니다. 그러면 거의 뭐 5분의 1 이상이 되죠. 그리고 내년에 태어나는 신생아 2025년생입니다. 이들이 국민연금 납부가 끝날 때까지 평균 29.6%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386 세대로 대표되는 1960년대생은 평생 평균 7.6%만 냈던 보험료율이다. 그러면 1960년대생은 7.6 내고 지금 일환으로 했을 때 50% 소득 대체율, 2015년생은 22.2%를 내고 2025년생은 29.6이에요.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이게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계함에 있어가지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나중에는 조금 더 반등할 거라는 행복 회로를 돌려가지고 이거 추계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률 같은 경우도 지금보다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잖아요. 미래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사람의 수명이라는 게, 기대 수명이라는 게 지금보다 의학의 기술로 발전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거는. 진짜 영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가령.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국가 소멸과 아이를 낳지 말라는 연금개혁이에요. 상식적인 기성세대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저는 더 많다고 봐요. 더 많기 때문에 그 의견에 지금 무게가 실림으로써 국민들은 집단 이기주의 성향을 보이면서 그 부담을 미래 세대한테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지금 젊은 애들한테 아이 낳아라? 이거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어른이라면 솔선수범을 보여야 돼요. 더 이상 대한민국이 미래 세대한테 전가하면 안 됩니다. 뭐 우리나라가 뭐 교통비가 싸고 뭐 전기료가 싸고 가스비가 싸고 이런 이야기, 그거 전부 다 지금 미래 세대한테 지금 전가하고 있는 거라니까. 너무 이기적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이 기성세대들, 물론 상식적인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일단 아닌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인구가 많아.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권은 이들의 눈치를 보거든요. 그러면 개혁을 해야 되는데 반발이 워낙 크기 때문에
키우기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처럼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이 저항해도 뚫고 나갈 만큼의 리더십이 있는 정치인이 있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청년층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면서 저항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은 뭐 이란 하지만 나중에 되면 결국은 청년층들이 저항을 함으로써 또 개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 국민연금은 설계가 잘못됐다니까. 그냥 본인 세대, 뭐 예를 들어서 60년대생이면 60년대생 니들끼리 알아서 하시고 80년대생은 80년대생끼리 서로 알아서 하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윗세대 분들은 특히 60년대생은 7.6% 내면서 그렇게 많이 받아가요? 이거는 아니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개혁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희박해 보여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물론 이건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만은 대응을 해야죠. 어떻게 대응하냐? 좀 더 저도 생각해보고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을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탈조죠. 그 다음에 탕핑. 이게 첫 번째 안. 제가 생각한 첫 번째 안. 두 번째, 국내 결혼을 하지 말고 국제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꿀 빨 수 있는 만큼 꿀 빨고 탈조. 그러면 국제 결혼했을 때 와이프는 한국 국적을 취득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있어요. 지금 현재. 자녀가 있다면 특히 아들들 탈조를 위해서 언어 공부는 시키셔야 됩니다. 언어 공부는 꼭 필요하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요. 외국 나갈 사람들 어느 순간 딱 임계점 넘어가잖아요. 탈조 러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이를 낳아야 되냐?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이 낳아라? 아이 낳지 말라는 연금개혁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연금에 부과가 되는 대상이 있어요. 소득과 자산 이런 거에 대해서 부과가 안 되는 대상으로 포트폴리오, 소득도 그렇고 나중에 직업을 구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부업이든 뭐든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소득은 만약에 100%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자산에 대해서도 나중에 많이 부과를 할 거예요. 뭐 어떤 식으로 할지는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각자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점부터 다시 해라. 원점부터 다시 해가지고 기본 전제가 웬만큼 받고 미래 세대한테 전가시키지 않는 쪽으로 가야 돼요. 지금처럼 기성세대들이 알바노 나만 잘 먹고 살면 돼? 그대로 어린 친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나라 고려장 나올 것 같은데 이대로 가면 10년 20년 뒤면 이거 안 돼요. 어차피 지금 젊은 친구들이 나중에 20년 30년 뒤에 우리가 뭐 지금 소득의 뭐 30% 40% 내는다? 내겠어요? 그냥 그때는 젊은 친구들이 그냥 안락사 합시다 고려장 합시다 이런 요는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러지 마라. 이거는 같이 죽는 거예요. 제발 좀 집단 이기주의 그만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